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대의 대표 에세이스트이자 장편소설 가녀장의 시대 저자입니다. 드라마 대본을 쓰는 게 힘들어서 잠깐의 외도로 또 한 권의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강철 체력이죠. 이슬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년에 2권씩 계속 써오신 거죠? 그리고 그런 지금 셈입니다. 드라마 작업하시다가 힘들어서 지금 이번에 새 네, 책을 내신 거고요. 너무 힘들어서 또 썼어요. 아, 이 체력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데뷔를 조금 일찍 한 편이라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몸이 빨리 꺾였어요. 20대 때. 그래서 보통 30대 중반에 느끼는 경각심을 20대 네. 중반에 느껴서 운동을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뭐 털이 디스크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번에 인터뷰 하신 거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작가에게 꼭 필요한 게 뭐 친구, 근력 운동. 네.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아마 야망이었던 것 같아요. 야망 네, 맞다. 야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은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 근력 운동은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금 한 2년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크로스핏도 병행하고 있어요. 크로스핏도. 웨이트 트레이닝과 크로스핏 모두 되게 고강도 운동인데 그걸 이제 병행을 맛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저기 헬스장을 가서 하시나요? 네, 보통 이제 그냥 선생님께 배우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인데 매일 가는 애 있잖아요. 네네. 개인 운동 열심히 하고 크로스핏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피트니스 센터 가서 개인 운동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PT도 받으시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글쓰기에 할애하는 시간보다 운동을 더 오래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재활도 오래 했었고 지금 네. 저는 그냥 야망이랑 저기 친구만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작가님 매일 근데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괜찮으세요? 허리 어깨. 허리 어깨요? 그냥 뭐 이렇게 제 나이 되면 그냥 이렇게 골골대면서 네. 피도 좀 토하면서 네. 예술가답게 소설가라면 이렇게 좀 피도 좀 토하고 너무 막 웃겨.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저도 깨작깨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부는 이제 이슬아 작가님이라는 사람 책을 읽는 시간인데요. 저는 가끔 이제 게스트가 뭐 저희는 사람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책 한 권이 아니라 무슨 책장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책장에 마치 뭐 이렇게 누구 뭐 김수영 전집 뭐 이런 식으로 전집 있으면 거기 뭐 시도 있고 뭐 그분이 쓴 소설도 있고 김수영 씨는 소설은 안 썼지만 뭐 산문이 있고 막 이런 식인데 이제 이슬아 작가님 하면은 그 책장의 비유가 딱 맞죠. 소설도 있고 그 책장에 꽂혀 있고 소설가 이슬아도 꽂혀 있고 산문 작가 이슬아도 꽂혀 있고 드라마 작가 이슬아도 꽂혀 있고 출판 기획자 이슬아, 맞아요. 뭐 공연가 퍼포머 이슬아, 아이콘 이슬아 여러 가지 꽂혀 있을 텐데 저희는 오늘 드라마 작가 이슬아랑 자기계발서 작가 이슬아를 읽어보겠습니다. 산문 작가 이슬아는 또 많이 이제 여러 맞아요. 매체에서 다뤄졌더라고요. 근데 마침 작가님의 따끈따끈한 신간,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가 이 자기계발서 작가 이슬아와 드라마 작가 이슬아를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요 신간 한번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저 2025년 6월인 지금 네. 저의 세 번째? 14번째? 네 번째 14번째죠? 네, 14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제목이 네. 놀랍게도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되게 뭐랄까 잘못 들으면 사기꾼 냄새가 날 수 있는 제목이라 지금 아직 저의 입에 잘 붙지 않았는데요.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그야말로 삶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에 대한 책이고요. 저의 첫 자기계발서이자 여전히 에세이이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저 그 제목이 뭐 사기꾼 냄새가 난다고 하셨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요? 이거는 그냥 이메일 쓰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
삶도 태도를 바꿔야 된다. 네가 이메일 잘 쓰려면 이런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메일 바꾸는 삶 살기에 가까웠는데. 이메일을 잘 쓰려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삶의 태도가 바뀐 사람은 이메일도 잘 쓰고 메신저도 잘 보내고 맞아요. 말도 잘하게 되는구나. 카톡도 잘 쓰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작가님의 사례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약간 맞아요. 남의 사생활 보는 그런 재미도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드라마 작가 이슬아 이야기도 그렇게 알게 된 건데 사실 일부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작가님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간여장의 시대 작가의 말에 이 얘기가 뭐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부분을 보고 뭐 좀 시트콤 같은 구성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요. 드라마를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드라마의 매력이 뭡니까? TV 드라마에? 아무래도 그 고상하지 않음을 제가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볼 수 있고 제가 대가족에서 자라는 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 작은엄마, 작은아빠 뭐 이렇게 3대가 모여 사는 11명이 한 집에서 이제 한 드라마를 보던 유년기가 조금 강력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가족극이라는 게 정말 8시에 모여서 보는 가족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온 집안이 그리고 국민의 한 3분의 1이 한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파워인 것 같고 그쵸. 물론 지금 드라마 채널 그리고 산업 시장은 막 그렇게까지 시청률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폭삭 속았수다가 굉장한 화제였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폭삭 속았수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출판계에서 모두가 한 입으로 얘기하는 바로 그 책, 그런 책은 잘 없잖아요. 근데 드라마만큼의 파급력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것 같고 사실 책을 더 사랑하긴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드라마라는 장르로 시작해서 책으로 유입시키고 싶은 욕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폭탄들을 늘 심어두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일부에서도 이제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계속 간여장의 시대 얘기하는데 이게 책이야 드라마야 하실 건데 네. 간여장의 시대는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고 지금 드라마 제작사가 판권을 영상화 권한을 사서 드라마를 준비 중인데 네. 일단 간여장의 시대 소설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네. 드라마는 소설이랑 어떻게 다른지 작업 중인 거 뭐 이야기가 조금 바뀌는지 혹시 갑자기 뭐 주인공 성별이 바뀐다거나 대단한 변화인데요. 주인공 성별이 바뀌면 가장 뭐 하여튼 좀 드라마는 좀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여장의 시대 이 소개가 좀 늦었네요. 간여장의 시대 소설은 이제 저의 이름이랑 똑같은 이슬아라는 주인공이 엄마 아빠를 자신의 피고용인으로 이제 고용하면서 자기 아래에서 이제 부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로 가세를 일으킨 딸이 가장이 되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일을 해나가는 사장님이 되어서 일을 해나가는 소설이고 이미 간여장이 된 상태에서 초반부가 시작하고 이제 딸이 군림하는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에피소드식으로 시트콤적으로 풀어나간 소설인데요. 이게 드라마화가 되면서 12부작이란 말이에요. 12부작. 그럼 훨씬 이야기가 많아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사실상 가족 이야기였다면 동네 이야기로 조금 더 이렇게 간여장 유니버스가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물도 더 들어오고 원작이 없었던 남자 주인공도 들어오고 그래요? 네, 그런 맨 끝에 뭐 재벌 3세랑 결혼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제가 재벌만은 피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항상 재벌 이야기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재벌은 피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맨 끝에 시인이랑 결혼하는 시인.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시인이라서 결혼한 거 절대 아니고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간여장의 시대 드라마 이제 작업하신 지가 2년이 됐고요. 그러면은 보통 막 이제 드라마 길게 작업하는 거는 2년, 3년 막 이렇게 뭐 폭삭 속았수다도 뭐 코로나 만나가지고 더
시청자 만나는 건 훨씬 늦어졌는데. 네, 3년 안에 메이드 되면 되게 잘된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요? 지금은 드라마에서 이제 감독이랑 캐스팅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1부부터 4부까지를 완성하여 네. 이제 업계에 돌리는 과정이 있대요. 네. 이제 1, 4부 돌리기라고 하는데 네. 제가 1, 4부 돌리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1부 뭐 30페이지, 2부 30페이지 이렇게 다 그냥 쓰면 될 것 같잖아요. 네. 이거를 각 회당 어쨌든 다 합치면 정말 수백 번은 거쳤을 것 같은데 같은 1, 4부도 이렇게 써왔다가 저렇게 써봤다가를 네. 수없이 반복하며 2년 동안 이야기가 심하게 재밌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29고, 39고, 오, 31고. 맞아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쓰신 다음에 뭐 저 드라마 제작사에 뭐 네. 이렇게 넘기나요? 네, 그러면 드라마 본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PD님 이렇게 네. 셋이서 4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이렇게 고칠 것인가 저렇게 고칠 것인가를 회의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 1부에서 4부 각본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보내게 되고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제 만들겠다, 제작을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그런 네,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감독님이 붙느냐, 어떤 배우분들이 하고 싶어 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 또 투자 상황도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과정에 가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기대 많이 됩니다. 저희한테 그 1부에서 노래 트러블 메이커를 추천하실 때 보내주신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드라마 각본가로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 노래를 골랐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트러블 메이킹하는 드라마가 될 것인가? 지금은 조금 보니까 아까 말씀은 출판계로 유입하기 위한 뭐 고비 트랙 같은 것도 좀 있다. 네.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건가요? 꿍꿍이야 많죠. 네. 항상 좀 드라마는 논란적인 부분이 소소한 재밌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좀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뭐랄까 누구 말이 확실히 옳다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지점들을 넣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뭔가 저는 관여장이라는 말도 굉장히 좀 온건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관여장이라는 말이 너무 급진적이라 아예 책을 안 읽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부모를 모부라고 한번 부른다든지 이 정도도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기서 싸우고 싶지는 않고 그 언어 가지고 네. 훨씬 더 뭐랄까 재밌게 유머 있게 그러나 꽤나 발칙하게 치고 나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대중과의 대중의 정서와의 타협을 잘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뭐 극중 이야기 속에서 네. 소설에서 아빠가 그 팔뚝에 타투를 하고 오는 장면이 네. 있어요. 아빠가 집에서 청소 담당이셔서 근데 네. 청소를 너무 잘하시니까 왼쪽 팔에는 대걸레를, 네. 오른쪽에는 청소기를 타투를 하고 와서 네. 이제 딸이 아빠 진짜 섹시하다 막 나는 이런 남자 있으면 바로 청혼한다 막 이렇게 캐릭터 이름 웅이. 네, 웅이님한테. 네, 웅이님께. 그 타투 장면이 상당히 사랑을 받아서 책이 나올 때 그 타투 스티커도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방송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KBS, SBS, MBC 이렇게 간다면 타투는 이제 가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직도 그런가요? 타투는 가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작에서 이제 아빠랑 딸이랑 맞담배 피우는 장면이 백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무리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또 OTT로 간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이제 편성이 OTT에 될지 뭐 공중파 방송국에 될지 모르는 상황이군요. 네, 어느 쪽이든 다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이 저작거리의 문화 상품이라고 했지만 드라마의 묘미라고 해야 되나 뭐 이상한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기묘하게 보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한 사회 대중문화에 뭔가 되게 전위적인 그 장르 자체가 전위적인 곳들이 있잖아요. 뭐 시라든가 그쵸. 뭐 회화라든가 이런 게 있고 드라마는 아마 그 반대쪽에 있지 않나 합니다. 그 한국 드라마 가끔 볼 때 그 예측 불허가 이렇게 묘하게 섞여가지고 참 이상하게 흥겹게 볼 때가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정말 그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그런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가 모자이크가 돼 있고 막 이럴 때 좀 전에 뭐 담배 피우는 것보다 100배 나쁜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저거는 그냥 나가고 그쵸. 담배는 모자이크가 돼 있지? 뭐 약간
예. 진짜 한국 드라마의 웃긴 부분 얘기하면 끝이 없죠. 뭐 아까 막 청소기랑 설거지 막 하다가 봐야 되니까 네. 언제든지 이분들이 돌아오셔도 내용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막 그런 대사처리 있잖아요. 뭐? 네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지난해 설명이야 이건. 네, 그런 걸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에 네. 자기 개발 파트가 자기 개발 파트인 것 같은.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작가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 노희경 작가님을 네. 그렇게 방송계에서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노희경 작가님을 10대 소녀 이슬아가 메일로 맞아요. 이메일로 그렇습니다. 섭외를 하여 단독 미팅을 하셨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노희경 작가님 만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기로 유명하죠. 네. 사실 지금 저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아니 팬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노희경 작가님 만나고 싶어하는 분 그렇게 많을 텐데. 네. 그 당시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너무나 멋진 드라마가 방영을 했었고 네. 이제 그 드라마가 얼마나 멋졌냐면 그 드라마 때문에 방송계 직업 이제 희망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났을 만큼 그 사세가 이제 유행이었죠. 그걸 보고 제가 작가님한테 반해서 작가님을 이메일로 섭외한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어요. 네.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는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주단을 깔고 사람을 모신다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한테 내가 뭐 정성이 많다. 사실 뭐 이메일 보낼 때 정성이야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내 발이 닿는 곳이 이렇게 비단이 깔려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느꼈습니다. 문장으로 이렇게 레드카펫을 까는 것이죠. 네, 레드카펫. 비단 중에서도 가장 좋은 비단으로 그쵸. 이렇게 까는, 그렇게 까는 것처럼 이제 이메일을 쓰려면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되고, 그 마음가짐, 상대의 눈에 이렇게 비단처럼 보이게 하려면은, 뭔가 좀, 기본적으로 좀 좋아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로 일을 해보면 알게 되는, 역지사지 해보면, 이건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게 있잖아요. 장강민 작가님도 그 칼럼 쓰실 때 그 얘기 종종 하셨는데, 네. 그 이메일에 이제 돈 얘기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네네. 한 수년 전부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정말 수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 이메일 사실 아마 돈 얘기가 적혀 있지 않은 메일을 받다가 네. 너무 화나서 이 책을 썼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돈 얘기 칼럼을 쓴 거는 작가님 칼럼을 보고 나서 썼습니다. 네. 그래, 이제 이런 얘기 할 때가 됐다 하면서 했는데 요새 조금 나아지셨다고 느껴지나요?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좀 나은 것 같기는 하고, 근데도 뭐 여전히 정말 수많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에. 네. 심지어 이 자정 직전에 맞아요. 전화가 오는 그쵸. 그것도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저도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는 작가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거절하지 않고 그냥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거절을 하고 있어요. 한두 줄만 쓰시나요, 그러면은? 네, 한두 줄만 씁니다. 한두 줄만 쓰고, 이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가 저는 참 좋은 책인 것 같은 게요. 저희가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당신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텐데, 우리가 기분 상하지 않게, 맞아요. 서로 타협을 보고, 근데 타협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되면 뭐 거절하거나 거절당하거나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매너를 문명인의 매너를 2020년대에 어울리는 매너를 익혀야 된다. 맞아요. 그러려면 나도 익혀야 되지만 당신도 익혀야 된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돈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그 매너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당신이 매너 없으면 나도 최소한의 매너만 발휘하지 이런 또 쓰는 됐습니다. 체력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이메일 쓰는 시간도 짧습니다. 맞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갈까요? 네. 아까 주단 얘기해 주셨는데요. 산울림의 명곡이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곡을 참 좋아해요. 사실 그 노래를 언급하면서 책이 시작될 정도인데요. 네. 산울림의 원곡도 너무 좋지만 지금 여기서 들으면 반주만 1분이기 때문에 잘 편곡된 버전인 라이프 앤 타임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신청했습니다. 네. 라이프 앤 타임이 리메이크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슬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 마지막 글에 이런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쓰다가 미치지 않기 위해 이 연재를 시작했다. 나는 원래 산문을 쓰던 사람이다. 산문으로 갈고 닦은 필력은 드라마판에선 거의 쓸모가 없다. 그래도 이슬아 작가님 이제 저는 거의 뭐 이렇게 문장 뭐 이렇게 필력으로는 그냥 이렇게 업계 평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아직 갈 길이 멀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약간 저도 약간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리고 얼마나 좌절감이 심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제 근처에 이제 소설 쓰시다가 드라마나 영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막 혀를 내두르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오신 분도 있고 포기하고 맞아요. 예, 또는 이제 완전히 나는 그냥 여기서 뼈를 묻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작가님 어떻습니까? 일단 드라마판은 이 문학판, 출판판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출판계는 좀 전국에서 가장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업계 아닌가 네, 싶어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가끔 제가 주고받는 이메일 보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정성 들여서 메일을 보내? 막 그렇죠. 이래요. 저도 다른 업계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보통 딱 3줄 이내로 끝나더라고요. 네. 다른 업계는. 근데 이메일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되게 쿠셔너도 많고 그렇죠. 너무나 정중하고 특히 네. 원고에 대한 피드백도 상당히 정확하지만 빈말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좋은 점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고칠 점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드라마판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야 이거 다시 써와 이러나요? 뭐 야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는 그 피드백의 강도와 그런 거에 상당히 놀라서 저는 좀 뭐랄까 마음의 맷집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닌데 작가님 맷집 꽤 세시지 않나요? 그래도 그런 저도 꽤 울먹까지 간 거예요. 눈물은 이제 너무 창피하니까 참지만 네. 울먹까지는 그래도 꽤 자주 간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분들 너무 바쁘시고 네.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회의 이제 들어가자마자 고쳐야 될 점 따라따라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좋은 점 칭찬 근데 뭐 제작자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그렇게 1, 2년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 이제 건의를 했어요. 본부장님, PD님 저희 회의 시작할 때 한 가지 잘한 점 말해주기 제도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 장점도 얘기하지 않고 고칠 점만. 네, 그렇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의드려서 요즘엔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네. 뭐뭐뭐 잘하셨어요. 그런데를 너무 빨리 넘어가서 잠시만요. 그런데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의 자존감을 채워가고 있고 가장 큰 건 아마 자본의 차이겠죠. 네. 사실 책 한 권이 망한다고 막 여러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고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뭐 제작비가 책 단행본 한 권 제작비가 뭐 그렇게 큰 거액은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네. 이제 몇백 선이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이제 한 드라마가 망한다는 건 굉장한 자본이 망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수백억대 드라마도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고집을 그렇게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죠. 내 식대로 쓸 수 없는 각본, 거대 자본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 글만 쓰다 죽는다면 한없이 억울할 것 같았다.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그냥 잘 모르면서 짐작하는데 아까 작가님은 어떤 트러블 메이킹하는 드라마를 쓰고 싶어 하셨고 이게 사실 뭐 상업자본 입장에서는 이거 안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막 이렇게 좀 그 안에서 갈등이 트러블이 있나요? 상업자본이 저한테 다가온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고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제 이야기가 가진 반짝반짝한 점이 있지만 네. 이게 지금 당장 드라마가 될 수 없는 되게 너무 소소해버리는 원작의 한계도 있을 텐데 네. 좀 타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타협할 준비를 되게 얼마든지 하고 간 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드라마 작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문학 작가가 아니라 문학 작가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문학 작가가 아니라 그쵸. 문학 작가라서요? 이거를 듣고 바로 이해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항상 주변에 있는 작가들을 네. 문학 작가와 문학 작가로 분류하곤 하는데 네. 작가님이 한번 들어보시고 네. 작가님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네. 이게 제 각본 쓰다가 쓴 글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네네. 나는 주변에 글 쓰는 동료들을 문학 작가 혹은 문학 작가로 거칠게 분류하곤 한다. 문학 작가들은 세상과 자신 사이의 유격을 좁혀가며 쓰는 사람들이다. 네. 세계와 불화하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담는 문장은 불특정 다수의 입맛을 고려하며 완성한다. 판매율을 올리기 위해서 제목을 최대한 친절한 문장으로 수정하는 일이나 네. 작가의 얼굴 사진이 박힌 띠지 역시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네. 그러나 문학 작가들은 양보하지 않는다. 어. 그들은 멀리 간 사람들이다. 띠지에 자신의 얼굴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결코 내켜하지 않는, 독자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묻는 걸 꼭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원치 않는 제목으로 책이 수정될 바에야 차라리 책을 내지 않기를 선택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이성의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와 비장의 중심주의와 그 밖에 수많은 문제적 주의의 염증을 느끼는 다수가 열광하는 서사에 대부분 심드렁한 이들이 문학 작가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학 작가하고는 맥주 별로 같이 마시고 싶지 않네요. 그들이 바로 제 친구들이에요. 네, 저는 문학 작가지만 문학 작가들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자의식이 나는 근데 문학 작가가 아니라 문학 작가이고 상업자본과 나는 대화할 수 있고 맞아요. 어느 정도 나는 타협할 수 있다. 네,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하지만 재벌 2세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재벌 3세도 안 되고. 재벌은 안 돼요. 네, 그럼 타협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러니까 9개를 내어줘도 한 가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한 가지 지키는 것 중에 제가 재벌 얘기를 하기 싫다는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9개는 줄 수 있어요. 뭐 남자 주인공 2명 오케이, 뭐 제목 바꾸기 오케이, 뭐 등등 있지만 어떤 걸로 주로 이렇게 다투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제작사에서 이거는 근데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 작가님이 되게 고민하시게 되는 거, 내지는 이제 작가님이 이거는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 제작사에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게 뭐 구체적인 이제 뭐 소재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대강 바라보는 게 좀 어디가 다른 것 같다 이런 그런 얘기 좀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드라마 시장이 정말 남자를 좋아하는 업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 배우 되게 남자 배우가 누가 나오느냐가 너무 중요한 세계구나. 근데 간헐장의 시대가 원작에 젊은 남자 주인공이 없었기 때문에 미중년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 멋진 중년 남자 배우 정도만 생각하고 썼었는데 네. 사실상 편성과 그리고 시청률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려면 되게 활약하는 젊은 남자 배우가 캐스팅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당연히 주인공 스라 캐릭터가 주인공이겠지만 네. 꽤나 굵직하게 들어올 남자 배우님께서도 이 대본을 봤을 때 내가 2번째 혹은 3번째 주인공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각본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1번 주인공 스라, 2번 주인공 보키, 3번 주인공 웅이인 줄 알았는데 네. 사실상 캐스팅의 비중상 스라 다음 부모 사이에 이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조금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좀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그 집에 이 가정이 이제 스라 보키 웅이 네. 그러니까 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딸의 리더십으로 이 집이자 가정이자 기업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맞서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그 가정 구성원이 아닌 다른 남자가 와서
이 사람이 무슨 구세주 마냥 뭐 다 해결해주고 이러면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두려우면서 구세주가 아닌 혹은 뭐 백마탄 왕자가 아닌 여러 가지 네.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남자 배우가 이 드라마에 왔을 때 장점만 취할 수 있는 선택들을 막 굴리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주인공 스라가 계속 이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네. 사실상 이 가녀장의 시대가 지향하는 이야기 자체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어머니 아버지여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남자친구가 왔는데 뭐 연하의 남자친구라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스라의 리더십에 따르기는 하지만 이 남자친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집안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가녀장의 시대라고 붙이기가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냥 젊은 1인 창업자,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은 젊은 1인 창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남자들의 쓰임, 이 남자 캐릭터들의 쓰임은 네. 스라가 이 가족을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라라는 원작에서의 캐릭터는 이렇게 캥거루족이 많은 시대에 조금 특이한 여자애잖아요. 일찌감치 독립하고 그리고 심지어 일찍 독립한 이유가 막 일찍 연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서인데 네. 만약에 남자애가 그것과 되게 다른 성격의 애라면 이 스라를 훨씬 더 잘 부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가족이라는 게 좀 다른 눈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원이라는 배우자가 들어오고 제가 가족들이랑 관계 맺는 걸 그의 눈으로 다시 보았을 때 네. 아, 내가 이런 점에서 아주 성격 파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역시 가녀장 집안을 위한 드라마일 텐데 그 이야기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한 어떤 인물이 될 수는 있겠죠. 이 논리를 제작사에서는 이해하나요? 그것까지는 네. 약간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뭔가 긴장감이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그 참 어렵죠. 이거를 네. 충족하면 이게 빠지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이게 되게 물리적인 작업이에요. 뭐가 이렇게 그렇네요, 네. 진짜. 이게 부품이 여기 맞아요. 이 역할을 하게 갖고 들어오면 그 역할을 못해요. 맞아요. 네. 아까 그래서 산문적인 문장력이 정말 쓸모없냐 막 물어보셨는데 정확히는 형용사랑 부사가 쓸모 없어지는 경험인 것 같고요. 동사의 예술인 것 같아요, 각본은.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무슨 가구 조립 설명서 쓰는 느낌이에요, 각본이라는 게. 제가 그 일부에서 왜 트러블 사전을 네. 작가님이 이제 가져오셨는지도 지금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가구 네네. 조립 설명서 같은 맞아요. 이 설정을 딱 맞춰 놓으면 네. 사실 너희 두 집안이 싸우는 집안인데 니네들이 보고 사랑에 빠졌어 라고 하면은 그 연기하는 배우도 뭐 애드립을 해도 되게 차지게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 가녀장의 시대 스라 부키 웅이는 딱 뭐가 만들어졌는데 조립이 그쵸, 잘 이렇게. 됐는데 네. 여기에 이제 무슨 틈을 하나 벌려가지고 뭘 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것까진 넣겠는데 근데 이 부품이 여기랑 썸도 좀 탔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게 좀 어렵네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받아들여지게끔 그리고 재미도 있고 매력도 있게끔 하려면 상당히 손봐야 되는 부품들이 많은데 지금 뭐 1화, 2화의 내용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납득 가능한 선과 시장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타협점을 잘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쓰는 거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아까 가구 조립서 어떤 네. 물리적인 작업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작가님은 그 가녀장의 시대가요? 그 이제 사실 자전적인 소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설, 세 번째 소설을 낼 때에는 자전적이지 않은 완전히 이제 허구의 네. 그런 픽션도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제가 주인공이 아닌 다음 작품을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자전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는 네. 그
책 마케터랑 편집자가 주인공인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너무 열심히 관찰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주변 동지들로부터 관찰한 바로 이제 가공해서 쓰는 거일 거잖아요. 그건 나는 아니지만 너무나 자전적이지 않은가? 근데 아, 제가 맨 첫 책을 들고 장강면 작가님이랑 방송을 했을 때 네. 그때 아빠가 산업잠수사로 일한 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셨잖아요.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 그때- 되게 좋아하는 글이에요. 아, 너무 네. 감사해요. 그때 장강명 작가님께서 사실 이렇게 조금 더 손봐서 소설이라고 해도 네. 손색이 없다. 웅이가 주인공. 맞아요. 네, 아버지가 주인공인.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혹시 내 안에서도 이제 소설이랑 에세이를 나누는 그런 불필요한 벽이 있었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냥 소설이라고 하면 소설인 그런 기점이 오는 것인가? 근데 가녀장의 시대를 쓸 때에는 자전적인 데에서 출발했지만 사실 겪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이제 추가하기도 하고 인물들을 제가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픽션화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확실히 소설이고요. 그 드라마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앞으로 쓰고 싶은 작품은 더 캐릭터화해서 인물들이 부딪히는 이야기겠죠. 아, 저희가 드라마 작가 이스라와 자기계발서 작가 이스라를 얘기를 하려다가 소설가 이스라 그러네요.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자기계발서 작가 이스라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 이메일 쓰기가 진짜 인생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제 프로처럼 보이는 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뭐 협상하는 법, 다른 사람 설득하는 법, 다른 사람 정말 집요하게 잘 설득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네.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책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어떤 거는 이건 진짜 필수 교양이다. 요즘 의사소통 기술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10대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네. 때 과목으로 가르쳐야 된다. 주교재는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조언들을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겠는데 뭐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으신 거 하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마 금지로 요약되는 내마 금지. 돈 얘기 파트일 것 같은데요. 네. 저 항상 이제 누구에게나 뭔가 일을 제안하거나 섭외할 때 쓰는 그런 이메일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처음 쓸 때 참 중원부원 하기도 쉽고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을 누락하기도 하는데 이제 내마 금지를 꼭 기억하자고 이 책에 제안해요. 일하는 사람은 사실 다 그 메일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업무 메일이라고 하는 그 메일이에요. 맞아요. 네. 내마 금지 뭐의 약자입니까? 내마 금지 내용 네. 마감일 네. 금 금액 금액. 지급일 지급일. 네, 지급일까지 중요하죠. 네. 보통 이제 금액 이야기를 첫 메일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금액 이야기는 반드시 첫 번째 메일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돈 얘기는 결정하시면 자세히 나중에 상의해보겠다고 하는 이메일을 참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부터 고려해야 할 바로 일의 조건 그것이 금액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돈 얘기가 터부시되는 문화가 오히려 좀 이 생태계를 되게 좀 불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내마 금지를 강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약간 그 한국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하고 있나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출판계의 사람들만 이제 뭐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작가님은 이제 다양하게 더 많이 만나실 거잖아요. 네. 뭐 도서관이나 뭐 지자체나 뭐 공무원 선생님들. 공무원 분들 만나면 이렇게 딱히 뭐 악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뭐 후려치려고 그런 것도 네. 아닌데 일단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걸 모르세요. 처음 메일부터 돈 얘기해도 돼요? 막 이런 거. 내지는 그러면은 너무 상스러운 짓 아닌가요? 뭐 이러면 우리가 뭐 저랑 뭐 무슨 뭐 예술 공동체 만드시려고 저기 뭐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그 가격표 안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뭐 되게 그분들이 당황하실 때 저는 더 당황해요. 여태까지는 그러면 그분도 그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작가한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쵸. 예, 뭐 공사업체에도 연락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장비를 살려고도 하고 뭐 할 텐데 그때는 견적 안 내보시나? 그러니까요. 뭐, 예, 가격 안 물어보시나? 왜 그럴까? 뭐 예,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즘은 그냥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네. 여쭤보는데 그때 이제 뭐 서로 뭐 이렇게 좀 쑥스럽게 뭐 한번 웃고 나서 그냥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때도 완강하게 뭐 제안을 해주시면 뭐 내부에서 뭐 검토를 예. 하고 뭐 이쯤 되면은 이제 일을 못 하시는구나 그냥 그리고 거기서 약간 의욕이 꺾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구체적이고 좀 실용적인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야말로 좀 자기계발서에 있어야 되는 얘기가 아닐까 네,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기계발서를 늘 조금은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지나가는 독자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어떤 자기계발서는 좀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근데 실용적인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근데 우리가 밝은 데서 마이크 잡고는 못하지만 뭐 동생이 있거나 뭐 친한 후배가 있으면 얘기해 주는 거. 야 근데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그런 음지의 지식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음지의 지식이 좀 자기계발서에는 조금 있더라고요. 뭐 돈 쓸 때 어떻게 써라 뭐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아까 내막음지 내도 그런데요. 저는 내용. 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지급일은 바라지도 않는데 내용 없는 연락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뭐 서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도 아닌데 지금 뭐 하세요? 통화 괜찮으세요? 뭐 저 이런- 그거 너무 싫어요, 진짜. 그냥 요구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네. 좋겠는데 예, 그럼 뭐 괜찮으세요?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또 연락이 오고 혹시 뭐 통화 괜찮으실까요? 뭐라고 결국 전화를 걸면 뭐 지금 잘 계시죠? 아이고 잘 봤습니다. 뭐 해가지고 제가 한참 듣다가 이건 용건이 뭔가요? 막 이렇게 될 때 이거는 왜 우리가 서로 사귀다 헤어진 뭐 썸 타다 그러니까요. 헤어진 사이도 아닌데 이 아련한 뭐예요? 예, 이런 걸로 왜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 이건 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게 처음에는 이메일이라는 게 너무 올드미디어고 굳이 지금 이 책을 쓴 건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 소통의 기술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 같아서 썼었고요. 원래는 자기계발서 좀 이렇게 미워하다가 왜냐면 문학이 받는 사랑의 몇 배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읽고 써보면 또 그 근처를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또 알면 못 미워하게 되고 근데 내막음지가 사는데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예, 내가 잘 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그쵸.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데 이거를 뭐 고등학교 사회 과목 사회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네요. 되게 저희가 뭐 도리스 레싱 책을 읽다가 야 역시 사람은 내막음지 그러니까요. 버지니아 울프를 읽다가 그러니까요. 네, 내막음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라서 네. 필요합니다. 자기계발서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라이벌을 김미경 선생님으로 정했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네. 롤모델이었습니다. 저 김미경 대학도 한번 가서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칠까 해요. 네. 저 이제 이슬아 작가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출판계에서 이슬아 작가님만큼 출판 기획, 돋보이는 출판 기획을 하고 다 성공시킨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진짜로 작가님의 통찰이 궁금합니다. 책, 출판계, 독자, 작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장강민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장강민 작가님 금음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망하나 보다. 아니 저는 네. 작가님 에세이 중에서 그 외로움 담당 장관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만약에 그 장관이 되신다면 이제 전국의 독서 모임을 대거 늘리시겠다라고. 네. 이것이 미래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장관을 하실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네,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을 좀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장관 싫죠.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히 고무적일 텐데 어쨌든 지금 종이책이 위기라고 말이 나온 지도 벌써 지금 거의 30년째일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참 신기해요. 일간이스라 구독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네. 또 서울국제도서전은 지금 티켓이 담해진된 네.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세계가?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에 뭔가 네. 그 책과 출판계에 대한 믿음이 좀 드러나는 문장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쓰셨나 궁금합니다. 믿음이 이제 너무 뭐랄까 위기에 처했으니까 발악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출판계를 너무 좋아하고 네. 이 생태계가 되게 유지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큰데 이제 종이책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비관하기도 하고 지금 종이책뿐만 아니라 종이의 미래도 사실은 막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이책 만드는 기술자들과 이제 침몰하는 배에 있는 심정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쓰지? 이런 이 초반의 고민으로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러다가 장렬히 안녕히 계세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여쭤보지 말 걸 그랬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하루 일과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모든 게스트한테 공통 질문으로 드리고 있어요. 저는 하루 일찍 일어나서 크로스핏 가거나 헬스 가고요. 네. 최근에 추가된 루틴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드라마로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에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막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완성되지 못한 채로 죽는 게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가 조금 안 아까울까 네. 생각하다가 좀 좋아하는 춤을 추니까 그냥 하루 단위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추고 싶었던 힙합 베이직 췄어. 그리고 프리스타일을 원래 난 할 수 없었는데 오늘 췄다. 내일 죽어도 오늘 추면 뭐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건 연습실에 가서 제대로 거울 보고 추시는 건가요? 힙합 베이직, 뭐 락킹 베이직 선생님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그 다음에 밤에 해진 집 앞 농구장에서 남편은 농구하고 저는 혼자 춤춰요. 그게 대단한 실력이 아니라서 꼭 해가 다 졌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실 드라마라는 건 엎어질 수도 있고 네.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게 시간을 좋게 쓰는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매일매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춤을 춘다. 저도 그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저의 이제 깨작깨작 근력 운동하거나 뭐 원고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딱 이 시간은 현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다. 이런 거 저한테 좀 납득시킬 뭐 그런 활동을,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좋겠어요. 드네요. 네. 춤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긴 시간 이슬아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이메일 쓸 때마다 이슬아 작가님이 알려준 방법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가님, 뭐 마지막 곡 한 곡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저 마지막 곡 추천곡은 제가 장강문 작가님 책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5년 만의 신혼여행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저 사실 소설가 장강명 선생님만큼이나 에세이스트 장강명 작가님 좋아하는데요. 그 책의 엔딩곡으로 나왔고 또 제가 오늘 프리스타일 출 때 틀 BGM이기도 한 DJ DOC의 투게더. DJ DOC의 투게더. 오늘 저기 이렇게 녹음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네. 저희 조만간 또 다시 모셔가지고 네, 이번에는 출판 만화책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슬아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DJ DOC의 투게더 들을게요.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